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의 남자이고 결혼한 지는 2년 정도 되어 갑니다. 아내는 지인의 소개로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저보다는 3살이 어립니다. 다방면으로 매력적이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연애하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결국에는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여자이고요. 제가 결혼 날짜를 잡자마자 회사에서 연말 인사 발령으로 제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됐는데 신혼을 즐길 틈도 없이 시작부터 주말 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부는 충분히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많이 이해하고 힘들게 만들지 않았으며 서로의 시간을 충분히 존중해줬기 때문이죠. 저는 지방에 발령을 받았으니 조그만 원룸에서 살았고 신혼집으로는 35평 아파트를 계약해서 아내는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내는 평일에 집에만 있기 심심하다면서 처가에 자주 놀러 가더라고요. 처가가 딸만 넷이고 아내는 그중 둘째인데 처형은 일찍 시집을 갔고 처가의 장인어른, 장모님, 시집안 간처제 4명까지 해서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겐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 살며 매일같이 붙어 다니던 단짝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사실 굉장한 인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한 사람인데요. 친구 소개해준다고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얼굴을 보고는 아주 잠깐이지만 친구 사이인데 내 여자친구와 왜 이렇게 다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빼어난 미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아내가 어디 가서 빠지는 인물은 아닌데 워낙에 아내 친구의 인물이 출중하다 보니 비교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녀의 외모도 외모지만 외모보다 더 눈에 띄는 몸매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서 그런지 아무리 저도 아내의 남편이지만 그런 친구를 보니까 속으로 굉장하다는 생각을 해버렸죠. 남자의 본능이라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마치 섹시한 걸그룹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그녀를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릴 때부터 키도 컸고 공부도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지금은 화장품 개발하는 대기업을 다닐 정도로 능력도 있고요. 처음엔 몰랐는데 제 아내와 그 친구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지만 친구인 동시에 어릴 때부터 서로 라이벌 관계로 선의의 경쟁을 해온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둘 다 고집이 세고 지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더 그런가 봅니다. 어릴 때는 반에서 누가 1등을 하는지 성적으로 라이벌 관계였고 20살이 넘어서는 잠깐이지만 한 남자를 두고 싸운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야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고 지금까지도 10번 만나면 꼭 2~3번을 싸우고 일주일 정도 연락도 안 하며 냉랭하게 지내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붙어 지내더군요. 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친구가 잘 없던데 아무튼 참 신기합니다. 서로 싸울 때는 말도 투덜거리며 연전에다 싫은 티를 내고 대화 도중 말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둘이 싸우는 모습이 워낙에 살벌하고 서로한테 막말도 하는 편이라서 한 번은 제가 아내한테 화를 내면서 그러지 말라고 친구한테 먼저 살갑게 대해야 한다고 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도리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마누라 편은 안 들고 친구 편만 든다고 오히려 저한테 더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서로 경쟁 관계로 서로에 대한 열등감, 뭐 이런 걸 가지고 살아왔나 봅니다. 매주 주말이면 제가 집으로 가기도 하고 가끔씩은 아내가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내려와서 백종원 레시피 따라 음식도 만들어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같이 있을 수 있었지만 나름 알차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지냈어요. 근데 한 번은 아내가 일과 관련된 문제로 한 달 정도 동남아 쪽으로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요즘 이런 시국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냐고 물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서 어떻게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쓸쓸하게 주말마다 빈집에서 혼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번째 주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에 갑자기 아내의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아내한테 빌린 물건이 있는데 그걸 갖다 줘야 한다면서
집에 직접 갖다 주기로 했으니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카톡으로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둘이 친한 사이이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내한테는 별말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주소와 비밀번호를 찍어주었죠. 저도 하필이면 그때 잠시 외출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녀가 집안 청소도 해놓고 밀린 빨래까지 찾아내서 빨아주고 저녁 밥상까지 차려놨더군요. 그 상황이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고맙다고 말하고선 김치 볶음밥과 계란말이가 너무 맛있어 보이길래 허겁지겁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러고는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가 출장 간 지 2주 만에 이렇게 집이 개판이 된 걸 자기가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다 청소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왜 이렇게 스스로 빨래도 할 줄 모르냐고 저에게 잔소리를 하다가 제 옆으로 와가지곤 저를 챙겨줬어요. 심지어는 과자를 입안에 넣어주기도 했어요. 그녀는 쫑알쫑알거리면서 온갖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아주 분위기 좋게 저와 즐거운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다 갑자기 그녀가 맥주도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까지 먹으면 오늘 집에 안 갈 생각이냐고 하니까 그냥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겠다는 겁니다.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남자 혼자 있는 집에서 자고 간다는 거 알면 집에서 뭐라 안 하겠냐고 하니까 자기가 오늘 여기 온 거 아무도 모른다면서 자기 엄마한테는 그냥 다른 친구네 집에서 놀러가서 자고 오는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속으로 오늘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싶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맥주를 마시다 보니 원래부터 그녀와 잘 통하던 사이라 그런지 좀 전에 했던 걱정은 어디에 가고 없고 마냥 신나서 술을 부어라 마셔라 했고 2차로 그녀와 단둘이 노래방까지 가서 신나게 흔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땀을 많이 흘려서 찝찝하다면서 먼저 씻는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샤워기 물소리가 들려오니 뭔가 야릇한 기분이 들더군요. 새벽 2시쯤에 그녀는 침대에 저는 바닥에 이불을 펴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어나 보니 제가 그녀 옆에 누워있는 겁니다. 술김에 추워서 그런 것 같은데 딱히 뭐 실수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그녀는 주말 내내 같이 있다가 저는 다시 일하러 지방으로 갔고 다음 주에 또 오더라고요. 그날도 술을 마시다가 그녀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저 같은 남자가 있었으면 당장이라도 결혼했을 거라면서요. 그리고 자주 보고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횟수도 많아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고 게다가 아내의 친구인데 어떻게 저한테 흑심을 가질 수 있겠냐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알게 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고 자주 만나다 보니 어느새 아내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각별한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유독 애교가 많은 그녀는 저에게 먼저 오빠라고 부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주고받았거든요. 대부분 시시콜콜한 대화들입니다.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는 오빠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거나 오빠 오늘은 몇 시에 퇴근하냐고 일상을 묻는 문자였죠. 어떨 때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심심한데 놀러 왔다면서 아내보다 먼저 쪼르르 달려와서는 또 오빠 오빠 그러면서 쫑알쫑알 애교를 부려대기 시작하는데 신혼방까지 따라 들어와 제 옷을 받아주기까지 합니다. 그런 그녀가 처음에는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아내 눈치를 보면서 얘 왜 이러냐는 식으로 눈치를 주곤 했지만 이제는 저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조금씩 적응도 되고 귀엽게 보였습니다. 근데 아내는 제가 그 친구와 이렇게까지 가깝게 지낸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와 아내는 어릴 때부터 붙어 다니는 절친이긴 하지만 어쨌든 라이벌 관계이기도 하니까 제가 아내 친구와 개인적으로 연락한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아마도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이혼하자고 달려들 겁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절대로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각자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아내에게 이 친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걸 저도 알고 있으니까 조심스러웠던 거고요.
그런 아내 친구가 나에게 딱 한 가지 부러워하는 게 있다면 친구의 남편인 바로 저라는 겁니다. 그녀는 아주 대놓고 말합니다. 저 같은 남편 얻은 친구가 부럽다고요. 저는 잘생긴 편도 아닌데 그녀가 하는 말이 자기 이상형이 키 크고 코 크고 입술이 두툼하고 듬직한 남자인데 제가 딱 자기의 스타일이랍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딱 그렇게 생겼거든요. 서로에게 지기 싫어하는 사이인데 그녀의 입에서 저 정도 말이 나왔다는 건 아내 입장에서는 놀랄 만한 일이었죠. 이 부분에서만큼은 절대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순수하게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제가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싶은 거죠. 솔직히 제가 볼 때에는 그녀가 아내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얼굴도 아내보다 훨씬 예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그녀가 나를 만날 때는 언젠가부터 유독 옷차림에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았어요. 제 시선을 한눈에 잡아끌 정도로 야릇한 옷차림들 위에는 딱 달라붙는 흰색 민소매 나시티를 입고 아래에는 아주 짧은 핫팬츠를 입어서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피부도 뽀얀 편인데 볼륨감 넘치는 몸매까지 어떨 땐 제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나 싶을 정도로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그녀와 결국에는 사단이 일어나는 계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는 제 아내한테 빌린 물건도 없는데 이렇게 뜬금없이 와가지고 지금 술판까지 버리고 있는 게 이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냥 제가 보고 싶어서 온 거고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너 남자친구도 있으면서 이래도 되는 거냐고 했지만 오빠랑 같이 있는 게 남자친구랑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어떡하냐면서 제 품에 안겨서 애교를 부리더군요. 결국에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저에게 표현을 하는 그녀와 진한 사이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원래 남녀 사이가 이런 거 아니냐면서 망설임 없이 제 물건을 휘적휘적 가지고 놀더군요. 그런 그녀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를 좋아해줘서 고마운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였습니다. 그 이후로 절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고 그냥 정말 하룻밤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날 이후 그녀는 저를 자기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는지 저한테 집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평일에 지방에 내려가서 일할 때에도 휴가를 써서 제가 있는 방에 오기도 하고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랑 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차피 아내도 지금 해외 출장 가고 없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놀자고 생각하고 좀 즐겼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하는데 전화기를 일부러 꺼놨거든요. 그러고 퇴근할 때 보니까 아내에게 메시지조차도 한 통도 안 와 있는데 그녀에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모르겠네요. 친구 사이에 라이벌 의식이 있는 건 알겠지만 설마 저를 뺏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겠죠. 아내가 돌아오고 셋이서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아내가 그녀에게 만나고 있는 남자가 직업도 좋고 너한테 잘하니깐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그녀가 한다는 말이 지금은 결혼 생각이 없다면서 연애도 좀 더 해보고 놀다가 3년 뒤쯤에 결혼하겠다고 대답을 하는데 저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 같아서 괜히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녀와 그 이후로 따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거나 불륜을 저지른 적은 없지만 언제 또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사고를 칠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아내만 바라보면서 살고 싶고 그녀와 이런 관계를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끝낼 수 있을까요? 그 친구가 정말 아름답고 미인이라서 저도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몰래 바람 피우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 겨울밤
서울은 눈 덮인 흰 베일 아래 춤추는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조용한 그림 같았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끝없는 업무로 지친 채 집에 막 돌아왔습니다. 제 이름은 은지입니다. 서울에 사는 많은 젊은 직장인들처럼 제 하루는 반복되는 일과와 미뤄진 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왠지 모르게 건물의 사우나로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밖의 추위 때문이거나 잠시나마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제가 사는 건물은 작지만 지하에 개인 사우나가 있는 것이 중산층 아파트의 장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라 사우나는 비어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시간에는 보통 그랬으니까요. 저는 편안한 가운을 걸치고 머리를 헐겁게 묶은 뒤 수건을 챙겨 내려갔습니다. 탈의실과 사우나를 나누는 유리문을 열자 따뜻한 열기가 저를 감싸며 긴장된 근육을 순간적으로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석에 다리를 꼬고 우아한 자세로 앉아있는 이웃 지연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강렬한 존재감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습니다. 은지? 그녀가 저를 보며 약간의 미소와 함께 눈썹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이 시간에 여기 오시는지 몰랐어요. 저는 긴장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늘 친근하게 굴면서도 약간 위압감을 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대의 조용함이 좋아요. 생각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녀는 손짓으로 제게 옆에 앉으라고 초대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동의하며 나무 벤치의 따뜻함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연 씨와 저는 엘리베이터에서의 간단한 인사말 외에는 거의 대화한 적이 없었지만 그날 밤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우리는 날씨와 일처럼 간단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점차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며 자주 출장 간다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마케팅 에이전시에서의 피곤하지만 보람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사우나 문이 다시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지만 여기서 그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큰 재벌 중 하나의 후계자인 승호 씨였습니다. 잡지나 사회면에서나 볼 법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키가 크고 강렬한 이목구비에 그의 눈빛은 온 세상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 여기 오시는지 몰랐네요. 그는 방 안의 얼음이라도 녹일 듯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승호 씨 놀랍네요. 그녀는 캐주얼한 어조를 유지했지만 눈빛은 다르게 빛났습니다. 여기는 은지 씨예요. 제 이웃이에요. 그는 저를 향해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은지 씨.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지연 씨와 승호 씨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들의 관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우나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화했으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 세 사람을 연결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관찰하며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승호 씨가 사우나의 프라이빗 공간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거기에는 더 편안한 공간과 음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두 사람을 따라가며 얼굴이 약간 붉어지는 것을 무시하려 애썼습니다. 그 방에는 부드러운 조명과 밖에 내리는 눈이 보이는 창문이 있어 분위기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공기는 묘하게 무겁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승호 씨는 우리 셋에게 차를 따라 주었고 차의 온기는 이미 느껴지던 열기를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얼음을 깨기 위해 직접 질문하기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질문들은 간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꿈은 무엇인가요? 지금 어디든 갈 수 있다면 어디에 가고 싶나요? 하지만 금세 더 개인적인 질문들로 바뀌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승호 씨가 물었습니다. 은지 씨, 오늘 밤 우리에 대해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말을 잃고 두 사람의 시선이 저를 주목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솔직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저는 긴장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승호는 미소 지었고 지연은 경외심이 담긴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질문 게임이 이어지면서 방 안의 분위기는 더욱 깊어졌다. 오고 가는 대화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 하나하나가 우리의 연결을 점점 더 강렬하게 만들었다. 방의 온도가 단순히 사우나의 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내밀한 무언가로 인해 상승하는 듯했다. 우리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지연이 말을 꺼내자 초점은 그녀에게로 옮겨졌다. 그녀가 승호를 바라보고 다시 나를 쳐다보는 모습에서 그녀 또한 이 에너지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은지 씨, 원래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었나요? 지연이 살짝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과 도전의 빛으로 반짝였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승호가 낮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은지 씨는 그냥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이 이렇게 흥미로운 거겠죠. 그의 눈이 내 눈을 마주했을 때 그 시선의 무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마치 내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아내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지연은 그것을 알아차린 듯 자신감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게임은 계속되었지만 질문들은 점차 중요하지 않아졌다. 대화는 이어졌지만 우리를 사로잡은 것은 점점 더 커져가는 긴장이었다. 그 긴장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고 우리 셋 중 누구도 무시하려 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 지연이 차를 더 가지러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거의 최면에 걸린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녀가 자신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승호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나를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지연 씨와 저는 꽤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그는 살짝 몸을 기울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의 존재감은 어떤 대답도 부족하게 느껴지게 만들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편안한 모습은 처음 보네요. 은지 씨가 새로운 무언가를 이 관계에 가져온 것 같아요. 그의 말 속에 담긴 뉘앙스는 분명했지만 노골적이지 않았다. 마치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를 인정하라는 초대를 하는 듯했다.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도 전에 지연이 돌아와 내 옆에 앉았다. 그녀의 무릎이 살짝 내 무릎에 닿았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연이 승호를 바라보며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했다. 오늘 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승호는 말했다. 그의 톤은 선언이라기보다는 초대처럼 들렸다. 지연은 부드럽게 웃었고 그 소리는 자연스럽고도 의도적으로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듯했다. 그녀가 나를 향해 몸을 돌렸을 때 그녀의 얼굴은 너무 가까워서 그녀의 천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의 눈은 내 눈을 찾았고 그 안에는 우리가 모두 같은 리듬을 타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듯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사우나에서 시작된 연결은 이제 더 내밀하고 더 대담하고 더 현실적인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다. 지연은 내 옆에 앉아 몸이 거의 내 공간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가까이 있었고 침묵은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우리 맞은편에 앉아있는 승호는 단순히 구경만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적절한 행동을 할 순간을 기다리는 듯 적극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은지,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한 번이라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여기 지금 일어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순간 말이에요? 나는 침을 삼키며 그 질문의 무게에 걸맞는 대답을 찾으려 애썼다. 사실 나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 승호가 우리와 완전히 동기화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우리 셋만 존재하는 일종의 거품을 만들어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해 보였기 때문이다. 지연은 내 대답에 만족한 듯 미소를 짓고 나서 승호를 바라보았다. 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보였다. 승호 씨는요?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기운이 엿보였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팔꿈치를 무릎에 올려두고 지연에서 나로 시선을 옮기며 대답했다. 아마 지금 느끼고 있는 게 그 감정일지도 모르겠네요. 그의 진심이 담긴 말에는 단순한 고백을 넘어선 도발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몸이 떨렸다. 지연이 부드럽게 웃는 것을 보고 우리는 모두 같은 리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이런 순간이 미리 준비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거의 필연적으로 흘러갔다. 지연은 몸을 약간 움직여 이제 그녀의 천이 내 것과 섞일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가볍게 스치며 마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터치를 느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부인할 수 없는 호기심과 욕망이 나를 휘감았다. 승호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시선은 이제 더 강렬하고 직접적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그 순간의 흐름을 이끄는 듯했다. 은지 씨는 생각보다 용감하네요. 지연이 말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게 내 팔을 따라 움직였다. 나는 긴장된 웃음을 터뜨렸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건 단순히 지연 때문만이 아니었다. 승호도 그 순간도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있었다. 승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우리 옆에 무릎을 꿇었고 나를 바라보며 말로 하지 않은 허락을 구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나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 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지연은 승호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나는 그들이 이미 서로의 리듬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무언의 이해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를 배제하기보다는 그들은 나를 그들만의 우주로 끌어들였다. 지연은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입술이 내 귓가에 닿을 듯 말 듯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은지, 오늘 밤은 우리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껴요. 그 말은 내 안에서 조용한 폭발처럼 울려 퍼졌다. 더 이상 장벽도 의심도 주저함도 없었다. 그 순간 방의 열기와 시선의 무게, 그리고 몸의 근접함은 우리를 피할 수 없는 무언가로 이끌었다. 이미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시작된 무언가로. 승호는 이제 우리 옆에 무릎을 꿇고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다루듯 부드럽게 내 얼굴을 만졌다. 그의 눈이 내 눈을 마주쳤고 그 안에는 분명한 욕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존중도 담겨 있었다. 마치 말하지 않아도 나의 동의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살짝 그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나 또한 그와 지연만큼이나 이 순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전했다. 그 방 밖의 세상은 완전히 사라진 듯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몸짓과 시선, 그리고 손길로 엮어가는 리듬뿐이었다. 지연은 그녀만의 자연스러운 우아함으로 잠시 리드를 잡아 승호와 나를 더 가까이 이끌었다. 마치 그녀가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고리가 된 듯했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매 순간이 강렬한 감각으로 가득 차 영혼처럼 느껴졌다. 이전에는 단순히 물리적인 온도였던 사우나의 열기가 이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의 연장선처럼 보였다. 방 안의 환경은 마치 우리의 욕망과 연결, 그리고 감정을 반영하고 있었다. 김으로 흐릿해진 창문은 바깥 세상을 숨기고 떨어지는 눈의 부드러운 소리만이 우리가 이 순간을 넘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떨어져 나무 바닥에 나란히 앉았다. 여전히 숨은 가빴지만 그것은 피로 때문이 아니라 만족감 때문이었다. 지연은 나를 바라보며 공감 어린 미소를 지었고 승호는 뒤로 몸을 기울이며 젖은 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낮고 믿기 힘들다는 듯한 웃음을 흘렸다. 여기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절대 잊지 못할 거라는 건 확실하네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솔함이 묻어 있었다.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지연이 말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가볍게 만지며 덧붙였다. 어떤 것은 단지 느끼기만 하면 되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몰랐던 공허함을 채우는 듯한 충만감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을 정돈하며 부드럽게 웃었다. 이제 사우나가 정말로 너무 더워진 것 같아요. 그들은 웃었고 잠시 동안 공간은 가벼운 공기로 다시 채워졌다. 마치 우리가 어떤 문턱을 넘어섰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점에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 밤이 우리를 특별하게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았다. 그 방을 나왔을 때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나를 휘감았지만 이번만큼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내 안에는 어떤 따뜻함이 있었고 어떤 겨울도 그것을 식힐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게 단순히 사우나에서의 밤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것은 연결, 발견, 그리고 강렬함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가장 진실된 것임을 내게 보여주었다.